공개회의 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소원비행장 할주로 해서 경기도 시정부에 비행 중이던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군장병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존의를 표하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위원장님 원래 앉아서. 네,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앉아 계십시오. 우리가 안 좋죠. 왜냐면 이게 뭐 하지 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삐지 마. 일동 공연. 바로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군장병과 진화 작업 중 부상을 당한 소방대원의 피해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속죄 선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제238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린온 시험 비행 중에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승무원 5분을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합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린온이 해병대의 전략 자산으로 편제된 만큼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최근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군대 내의 각종 안전사고로 군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안전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것이 방산 비리와 연계되어 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 열대야로 인해 온열 질환자도 늘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 과정에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송현섭 최고위원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걱정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폭염은 앞으로 한 달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돼 각종 폭염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은 재난으로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 취약 계층에는 더 큰 위협이 되어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선풍기 한 대 없이 여름을 나는 빈곤층과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무더위 속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을 복지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배려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대책의 우선순위를 취약계층에 맞추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분들이 폭염을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기상천외한 문건에 대해서
김우 사령관의 독단 계획이 결코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개헌 문건의 사실상의 윗선이 누구인지, 당시의 청와대 군의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기무사가 정권의 호위를 하겠다라고 장담을 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거부한다면 다시 한번 기무사는 전면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특히 촛불 대선 당시에 장갑차까지 이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보호의 명령 아래에 국회를 짓밟으려 했다는 그런 계획은 끔찍하기조차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다시 한번 헌법 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진행 중에 이루어진 내란의 예비 업무 행위로서 철저하게 발본색은 되어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개혁과제 중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정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되어야 하는 조치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 즉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일자리 확대,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층을 위한 구직 활동의 지원금 확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의 확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 확대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 안전망 확대로 소비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급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과 보수 언론의 주장인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과 보수 언론은 혹세무민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앞으로도 복지 확대, 소득 양극화 해소 등을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고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전액 가견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고교 학습 지도 요령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고시했다고 합니다. 초중등 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침략을 미화시키고 식민사관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교육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와 일본의 주장을 담은 외교 청서를 제작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바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를 언급한 지 9일 만에 또다시 역사 도발을 저지른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자위적인 역사 인식이야말로 일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질타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고질적인 우경화 교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규배